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 행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122호인 연등회가 오늘 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보여주고 전 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화합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최대 대중법회인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법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됐지만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달간 이어집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종이 어제 총본산 조계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트리 점등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환하게 불을 밝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의 제31대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종단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진각 100년을 위해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종무 행정을 수행과 교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물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직접 사찰 음식 등을 만들어 의료진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찾아가는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 행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가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고 전 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화합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의 세월과 감성이 녹아든 연등회.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삼국사기의 기록이 남아있고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의 유운에 따라 국가적 행사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등공양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 과일, 쌀과 함께 중요한 공양 중 하나로 불전의 등을 밝혀 마음을 밝고 맑게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연등회는 지난 1955년에 재개돼 1996년부터는 불교 문화마당과 어울림마당, 회양 한마당 등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가치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국적, 종교, 성별, 나이의 벽을 뛰어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So the Lotus Lantern Festival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Korea, and the fact that we can be part of that is an honor, I think. Yeah, and we're so proud of that, and I'm very happy that I could be part of it today. 세계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연등회를 지구촌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의 불빛이 빛을 발하면서 지혜의 등불을 켠다, 깨달음을 상징하는 또 그런 것이 연등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관도 만들고 서울시와 또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이 연등회가 전 세계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을 견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등회가 인류의 유산으로 재평가되기까지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의 눈과 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불자와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BBS 불교방송은 특집 다큐 연등회 40일간의 기록, 봉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오늘 밤 10시 40분과 내일 오후 2시 30분 등 모두 2차례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조계사 청년회,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연등회 보존위원회, 그리고 각 사찰들의 숨은 노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대중법회인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법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됐지만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달간 이어집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엄의 진수를 보여줄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규모는 대폭 축소됐지만 배움을 향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역병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 졸이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은 더욱더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역병을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엄살림 대법회는 통도사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해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등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으로 진행됩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통도사방장 성파 스님은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대방광불 화엄경, 즉 화엄경의 뜻을 알기 쉽게 설했습니다. 우리 법당 안에 주불이 마음이 주불이고 보현의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소우주고 법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중생이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올해 화엄살림 대법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일 오전 한 차례만 법사 스님들의 법문이 마련되며 BBS TV와 유튜브 채널 통도사 TV를 통해 중계됩니다. 또 매주 토요일 법성계는 봉행하지 않고 일요일 천도제 중에 경전 독경으로 대체합니다. 동참 인원은 현행 20%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처음 진행되는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29일간 계속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종이 어제 총본산 조계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트리 점등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환하게 불을 밝혀 우리 사회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2월 이맘때쯤 서울 조계사에 울려 퍼졌던 크리스마스 캐롤. 하지만 올해는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어제 예정했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주교님이랑 목사님이랑 모셔서 공양도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모여서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하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만 해서 종교 간의 화합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0년부터 총본산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김영주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종교계 수장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해온 이곳 조계사는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성지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동서나 인종이나 종교의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별에서 함께 공존합시다. 대립의 길에서 벗어나 존귀한 모두의 삶을 존중하며 화합의 인연 공덕으로 밝은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조계사 일주문 앞엔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마스크를 쓴 스님과 눈사람 등이 전통등으로 꾸며져 설치됐습니다. 공식 트리 점등 행사는 취소됐지만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간소한 점등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교계는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비와 평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데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축하 메시지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은 물론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사람들과 언제나 이어져 있을 것 같던 온정의 손길들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교와 성별, 계층을 떠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며 비록 사람들은 감염증 거리만큼 멀어져 있지만 따뜻한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짧은 편지나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고 나누는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와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내일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변화와 대응이란 주제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 대회 일부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찰 운영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도 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 이필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청중들은 웹엑스로 접속해 미팅 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종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의 제31대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종단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진각 100년을 위해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종무 행정을 수행과 교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각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봉행한 제31대 통리원장 취임 법회. 도진 통리원장은 경정 총인을 비롯한 사부대중 앞에서 현세 정화와 복지 증진 구현을 선사하며 공식 취임했습니다. 제31대 통리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법신 부처님 전에 굳게 다짐합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진각 100년을 위한 변화를 강조하며 기획위원회 구성과 산내 수련원 개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에 녹아든 종무행정의 기조는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종단 발전을 이룩한다는 겁니다. 인재 양성은 교육원이, 표교와 고아는 교구가 중심이 되고 신교도들을 총금강회를 중심으로 결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교구와 심당 포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리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교구로 분산시키고 작은 집행부를 지향하겠습니다. 종단 구성의 한 축인 총금강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도진정사는 종의회의원과 전라 교구청장,
현정, 부장 등 다양한 소임을 역임해 종단 내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3세대로 접어든 종단의 새로운 종무 행정을 이끌면서 진각 100년, 나아가 진각 1000년의 반석을 놓으실 승속 동행은 명실상부 시대적 요청 사항일 뿐만 아니라 종단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각종은 앞으로 새 통위원장을 정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각 100년을 향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물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불교계가 직접 사찰 음식 등을 만들어 의료진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찾아가는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긴 경로당 한쪽.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쿠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곳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도시락을 한아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쿠키 봉사자들이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동료 봉사자들도 응원하기 위해 신청한 사연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봉사라는 게 어느 선이 되면 되게 지치고 힘들어져요. 저희도 봉사를 하지만 저희 주위에서 봉사를 같이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맛있는 도시락을 다 나눠드리면서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불교문화사업단의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국민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 건강한 사찰 음식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요즘 시국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힘쓰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음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락 식단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면역력을 높이고 원기 회복을 돕는 제철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연잎밥에 표고버섯 강정, 무화과 등이 정성만큼이나 정갈합니다. 1차로 진행된 사찰 도시락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다른 지역은 간식으로 각각 1,500여 인분이 배송됐습니다. 저희 봉사가 다른 분들한테 전해졌을 때 감동이라는 편지와 메시지를 저희가 그걸 전해받고 나니까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1일 동지를 맞아 사찰 음식 동지 팥죽 나눔에도 나섭니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서남병원과 동구병원을 방문해 500인분의 팥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위로 응원의 사연을 보내 선정된 일반인 100명에도 팥죽이 배달됩니다.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봉사자 등 국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지역본부 앞마당에서 생명나눔이 전하는 따뜻한 한 끼 밥상이란 주제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못을 코로나로 인해서 나눔과 봉사들이 힘겹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나눔과 봉사를 접을 수가 없어서 어르신들께 한 끼니 밥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김장김치 5kg과 햅쌀 2kg, 조미김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지원처 등을 통해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태고종이 민족 고유의 명절 동지를 앞두고 서울 사간동 총무원 청사 앞에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게 팥죽을 나눠줬습니다. 태고종 스님들은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팥죽 150인분씩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시작하는 기운을 조금 이렇게 불러와서 애군을 캐치하는 동시에 조금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하고자 이렇게 동지 팥죽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소속 스님들과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팥을 삶고 팥죽에 들어갈 새알을 빚어 모두 700인분의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가 방송포교 후원금 100만 원을 BBS 대구불교방송에 기탁했습니다. 운불련 대구지회 이상복 부회장과 김무용 사무국장은 대구불교방송을 방문해 대구 BBS 사장 법일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운불련은 코로나19로 외출과 이동이 줄어들어 택시 이용객이 크게 줄었지만 방송 포교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난 1986년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기치로 창립한 대구 운불련은 포교와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대구 지역 최대 직능 불교 신행단체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의 결제 방식에 문화누리카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가운데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찰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다만 결제는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 액수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불교의 미래 과제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학술 대회를 갖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비대면 시대에 맞는 포교와 신행 방식의 보급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